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가와 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라는 단어를 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낯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박사 공부할 때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여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저도 그 정착화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그 어떤 여가 활동을 많이 즐기거나 그 여가 시간을 좀 최애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정서로 좀 이렇게 편안하고, 안녕하다고 해야 되죠.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박사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주제를 여가라는 것을 놓고 그다음에 복지와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융합하는 그런 논문 주제로 박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학위를.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은 대통령 시행령으로다가 지금 시행이 돼서 지금 수립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차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득이 굉장히 증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삶의 질이 좀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년 세대들과 노년 세대들의 어떤 그 여가 생활을 즐기는 분야가 좀 많이 다르죠. 다른데 청년 세대들은 굉장히 그 핫플레이스 된 그런 공간, 장소, 그리고 명소라고도 하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즐기고 뭐 이렇게 자기 삶을 약간 풍요롭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SNS 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좀 왕성한데, 그 전에 그냥 그 여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일과 그냥 집, 그러니까 어떤 그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쳐있다, 뭐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여가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을 통해서 또 여가의 중요성도 높이고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것이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여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그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학식을 먹는다. 그건 여가가 아니죠. 공부하면서 배고파서 먹는 밥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알바를 하고 방학이 돼서 친구들과 뭐 속초로 놀러 가서 뭐 회를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그건 여가 활동이에요.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하게 되면 직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그 테니스 선수가 농구를 한다면은 여가 활동이 되겠죠.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여가 활동을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여가 활동이라는 거는 별 이렇게 제가 취미 생활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글 쓰고 뭐 책 보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교육적인 쪽으로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오다 보니까 교육 쪽에 있는 일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전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사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홀로 살고 있고 저희 자녀들도 다 독립해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혼자만의 그 가족들이 있지 않고 이렇게 독거라고 하죠. 청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뭐 중장년층이 됐든 독거로 살 때 굉장히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려인들이 늘어나게 됐죠.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는, 양육하는 그런 반려인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지역에 같이 뭐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세대 간에 또 갈등이 또 팽배해진 상황이죠. 또 지금 60대, 70대와 지금 40대, 50대와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또 10대와 30대와 뭐 20대와 생각이 굉장히 세대 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그 극한의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기간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사망하고 나면 세대 간의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완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낮에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수업 중에 저는 이제 노인복지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에서 제14조에 대한 그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여가라는 것은 굉장히 뭐 즐겁게 즐거움을 누리고 관광을 하고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에는 제일 중요한 사회적 약자의 여가 활동 지원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아주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을 좀 증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화누리 카드도 있고 그것도 여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어야 되고 음악회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책도 사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외계층 뭐 사각 뭐 그 사각지대 뭐 어르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런 사회복지는 정착에서는 이제 조금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 마련도 그렇고 우리가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점점 이제 축소되고 있잖아요. 저출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럴 때 가급적이면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복지를 좀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어떤 그 그 사회적 소외계층 뭐 이런 단어, 그다음에 사각지대 이런 단어보다는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뭐 작품 전시회 해서 뭐 예를 들어 후원 들어온 거 가지고 같이 물품을 만들어서 작품도 전시하고 또 판매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어떤 집단 커뮤니티에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1차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때 수익 기간 동안에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여가권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시켜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20대, 30대까지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40대 저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함으로써 정말 색다른 그 다른 세계에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이게 굉장히 부족했었구나. 이래서 내가 이혼도 했었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았구나 하는 걸 나중에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여가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여가 문화를 정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첫째로 이제 우리가 생애주기별 그 교육이라는 게 평생학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여가 활동을 또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음악 쪽이 됐든 서예 쪽이 됐든 아주 다양한 분야의 그런 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자기의 과거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저희 뭐 제자 중에는 73세 되신 분이 입학을 하셨었어요. 물론 제가 추천을 해서 입학을 하셨는데 너무나 뒤늦게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하시대요. 대학을 처음 들어오셔서 안 빠지고 일주일 내내 학교를 정말 잘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이제 회복을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는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학업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상의 그 여가 공간 확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도 보면은 왜 문 닫는 뭐 폐교되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곳을 좀 여가 공간으로 또 확대를 해서 지역의 어르신,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 준다든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뭐 소리를 질러대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 맞춤형 여가는 뭐냐면 연령 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비장애와 장애가 있는 것과 다르죠.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노화를 그 언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청각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지체장애라든가 지적 수준이 뭐 낮는다든가 하여튼 그 다양한 장애들이 있는데 그들에 맞춰서 그리고 일반인도 연령층에 따라서 고령자냐 아니면 뭐 중장년이냐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맞춤형 여가를 해야 되고요. 무장애 여가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장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베리어 프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보통 공공기관에 많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 일본은 뭐 도쿄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지자체마다 이렇게 의무화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끔 턱을 없앤다든가 안전바 설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무장애 서비스 여가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자면 공원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들 데크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크를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유모차를 뭐 끌고 갈 수도 있고 휠체어도 밀고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지팡이 짚고도 갈 수 있고 이런 곳. 저도 이제 무릎 수술을 양쪽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10년 전에 했고 한쪽은 이제 2024년에 이제 7월에 이렇게 했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고 고관절 쪽에 통증이 많이 오니까 첫째로 이제 노인의 걸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굉장히 하락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체적인 통증을 자꾸 겪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많이 아파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감으로 나이의 듦이라는 것은 결국 신체적으로도 이제 노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그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이제 자꾸 그 글을 쓰게 되는데 저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밝고 건강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왜 거기에 이렇게 치우쳐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욕구불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본인이 헤쳐나가기 나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가라는 것을 충분히 인력하고, 그러니까 그 인지하고 나면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자기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가 생태계 확대에서도 보면 전문 인력 관리 체계가 굉장히 그 필요한데 이게 아직은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시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좀 듣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가복지 지원은 이제 노인시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보통 평생교육 지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분야를 통해서 뭐 문해해독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가리키고 자원봉사도 여가활동에 들어가는 거 모르시죠? 예, 자원봉사도 여가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예, 보건복지부에서 예, 노인 여가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가 그 2027년도까지가 예,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2차에 접어들어 있거든요. 1차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인데요. 조금 변화가 많이 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상담이라는 것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자연 속에서 상담. 우리가 그 상담이라는 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보다는 그 자연 속에서 그리고 뭔가 그 영적으로 좀 뭔가 맑은 느낌을 가졌을 때의 그 생각과 밀폐된 데서 병리적으로 막 그 해석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의 그 상담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추가가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이제 그 2차가 뭔가를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뒤로 넘어가서 짧게 해야 되니까 뒤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책적인 거가 있고요. 예. 짧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가 동반자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박사 때 소논문으로 해서 이제 등재지에 올라간 논문이었는데, 여가 동반자들이 뭐 보통 이제 여기는 국민여가 활동조사에서 보면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혼자 많이 해요. 그리고 동반자는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랑 같이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부모랑 같이 여가 활동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여가 활동을 보통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뭐 다른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종교 그런 그 인적 자원 이렇게 변형이 돼가면서 결국은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중학교 뭐 한 1, 2학년 때까지로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동반자를 보면서 그래 그때까지가 내 자녀구나. 그 자녀의 기간이 결국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은 이제 각자 독립 체계로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 관계망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 친구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같이 어울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이제 TV 시청으로 나와요. 저도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희가 지금 오산에 살고 있는데, 대학교 강의 나가는 거 외에는 거의 이제 그전에는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할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나갔는데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거의 뭐 그 서재에서 일을 많이 하고 서울구치소하고 이제 안양교도소 거기 이제 인성교육을 좀 전담해서 가고 있는데 수용자들한테 가는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일 제키고 가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만 빠졌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수용자 시설에는 정말 반드시 갑니다. 왜 가느냐면 그분들 속에서 제가 더 많은 학습을 하고 저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동기부여를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범죄라는 것이 사실은 행하고 안 행하고의 차이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이제 그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장점, 뭐 창의적인 이런 그 작품 활동을 보면서 아 정말 훌륭한 인적 자원도 상당히 많구나. 좀 아쉽다. 네, 빨리 사회에 복귀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늘 격려의 강의를 제가 많이 하고 옵니다. 여가백서라는 게 있어요. 여가백서가 이제 2003년도인가부터 만들어져서 계속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오는데 여기에 보면 치유와 돌봄을 위한 여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자연 치유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만 땅을 한 200평 정도 사서 컨테이너 주택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시골살이를 하고 싶어서 정말 한 5년 정도 계속 막 땅도 보러 다니고 근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객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가 선배 언니가 빈집을 하나 빌려주셨어요. 1년간. 근데 가서 이렇게 그냥 가서 흙 이렇게 막 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텃밭에다가 이제 제가 꽃밭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화단. 그리고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봤을 때 그 하늘빛이 그렇게 가장 행복한 기분이죠.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시끄러운 데를 좀 못 가요. 제가 이렇게 귀 쪽에 그러니까 두통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음악이 크거나 막 이러면 굉장히 좀 두통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좀 조용한 곳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성당도 자주 가고 아버지 엄마 산소 산소에 자주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듯이 이렇게 어떤 그 자연을 통한 치유 그게 저한테 여가 활동이에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연 속에 갔다 오는 그런 여가 활동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듯이 뭐 또 캠핑을 좋아서 캠핑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정말 늘 그냥 장비 들고 막 낚시 다니는 분들, 골프 치러 다니는 분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골프는 뭐 별 관심이 없어서 제가 별로 이렇게 취미 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쪽에 취미 생활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 시민단체로 운영을 하다 보면 경비장에서도 항상 이제 뭐 자금이 없다 보니까 항상 해야 될 일은 많고 자금은 부족하고 그래서 취미생활이라는 거는 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산 적은 거의 없어요. 백화점 가는 돈은 되게 아까운 것 같아 정말. 백화점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움받겠다. 왜냐면 그럴 돈이 있으면 제 주인은 이런 주의자예요. 우리가 이제 주유를 하게 되면 5만 원치 주유를 하게 되면 이게 쌀이 20kg인데 이걸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큰 거를 덥석 그거를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의 어떤 뭐 삶을 위해서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나눔을 하고 사람들에게 저도 이게 여활동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갖다 주고 뭐를 이렇게 베풀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고 가난해도
그게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마치고 다른 시간대에 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거지와 생활권의 여가는 뭐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이렇게 홈트라 해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뭐 트레이닝 기구 다 사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에서 뭐 홈바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보면 박나래 씨가 나래바 만들어놨다고 뭐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집에서 즐기는 문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늘어났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문화가 바뀌긴 했어요. 결혼식에 가도 벌써 예전 같지가 않고 다 이제 뭐 이체하고 말고 이제 이러는 분들도 늘어났고 예. 이런 것들이 2차 여가 활성화 기본 정책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계속 여가에 관련된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를 공부하면서 여가를 알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많이. 참 내가 여유가 없었구나, 마음에. 뭔가 쫓기고 살았었구나. 예, 그랬어요. 10대, 20대, 30대를 40대까지는 계속 쫓기고 살았다가 공부하면서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떤 행복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인생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뭐 다시 산다는 계획은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에 있는 삶,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기시려면 본인부터, 나 자신부터죠. 행복해야 돼요. 저도 신체적으로 몸이 많이 아파요. 예. 걸을 때도 많이 보행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상담을 할 때 또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주고 또 저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치유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보람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삶이지만 또 나머지 인생은